장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한참을 안 사야 돼. 제가 책에는 마이너스 5%라고 해놨는데 마이너스 한 3% 되면 무조건 팔 생각을 하시죠. 일단은 팔아버리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낸 적이 있어요. 남석관 회장님과 함께하는 경제와 스팟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 마지막 질문이 매수 매도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꼭대기에 사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삼성전자 그 꼭대기인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물려서 이제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사실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손절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손절하는 타이밍이 있는지랑 내가 산 게 고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제가 세 번째 쓴 책이 손실 없는 투자 원칙. 그 네. 책이거든요. 네. 그 책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형주들의 꼭지 시그널이 있어요. 대형주의 꼭지 시그널.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갭 상승을 하는 경우. 대형주들이 빡. 빡 쓰는데 삼성전자가 그랬고 이제 네. 그 기아차 갭 상승했을 때는 애플카 나온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10만 원이었었죠. 그때 LG가 먼저 한번 LG도 급등을 급상승하고 했었고 그다음에 기아가. 기아 그렇죠. 그 잘 기억하시네. 네. 그때 이제 LG전자가 17만 원, 네. 뭐 18만 원 이렇게 맞아요. 했었죠. 그렇게 그 대형주 있잖아요. 네. 대형주가 급등 10% 이상 급등을 하면 팔아야 할 시점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역사적으로 주식 시장의 그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거지 시장이. 그 대형주가 초대형주가 10% 이상을 어떻게 올라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되면 꼭지라는 얘기지. 그거가 지수 꼭지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코스피가 재작년에 2021년 6월 달에 3,300이 꼭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수가 데드크로스를 발생했죠. 그러면 무조건 매도인 거예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급등하던 거 있잖아요. 이격이 너무 큰 거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피날레 거기에 거래가 대량 터지면서 꼭지를 그릴 때 있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매도하는 거죠. 시원하게 수익 보고 매도. 그럼 반대로 내가 잡은 종목이 개파락. 그러면 무조건 매도해야지. 무조건 손절. 그러니까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사이즈가 많이 사놓을 때 있잖아요. 있죠. 그럼 뭐 하루에 진짜 돈 엄청 깨지고서 손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코로나 초창기 2월 그때가 이제 2020년 2월 하순 3월 초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1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얘기가 먼저 나왔고 우리나라 나왔는데. 시차가 한 2달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월 초순께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은 본격적으로 3월 초순부터 그냥 급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뚝뚝뚝 떨어졌죠. 그럴 때 이제 한 며칠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팔 때 저는 그 몇 포인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시장가로 다 팔아버리겠다. 깨끗하게. 2008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금융위기 때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추석 그때 연휴 추석 때 리먼 사태가 터진 거고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제가 풀매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먼 사태가 탁 터진 거. 이거는 보통 큰 사건이 아닌데 사람들이 아직 그 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연휴 끝나고서 시장가로 다 팔았더니 약관은 다 팔린 거야. 그때 상한선이 15%였었거든요. 근데 초기에 체결된 게 마이너스 12, 3%에 다 체결이 된 거. 곧바로 하한가 간 건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쭉쭉 전 세계가 막 떠들다 보니까는 그냥 점 하한까지 뭐 점 하한가.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나. 근데 나는 첫날 다 팔고서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한참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장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한참을 안 사야 돼. 한참이라는 게 사람들이 아주 잘못하는 게 요번에 2020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2200에 있던 지수가 2000 초반 되니까는 그때 산 사람들 되게 많아요. 2000이 깨지겠냐? 이제 1800 되니까 또 엄청 많이 산 거예요. 1800이 깨지겠네.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깨지는 이제 겁이 나서 없어서 이제 못 사는 거야 돈이. 그러고서 그게 1500까지 떨어지니까는 손실이 얼마나 커요. 제가 그때도 방송을 했어요. 그 최저인 날 키움증권에서 그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종목까지 다 불러줬어요. 무조건 다 사라고. 무조건 다 사는데 조건이 있어. 한 달 동안 주식을 보지 말라고.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 다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고객들하고.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아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절 타이밍,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없다. 꺾이기 시작하면 과감히 버려라. 무조건 버리는 거고 그래서 맞아요. 지수를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시장을 잘 봐오고 종목 개별 종목도 잘 살펴야 되는데 일단 고점에 샀다고 느껴져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대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안 올라갈 거라고 단기 매매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하다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팔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닐 거라는 걸 아는데 못 파는 게 개인인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그래서, 타이밍을 나는 주식을 잘 몰라. 이런 분들은 마이너스 3% 그럼 무조건 팔 줄 맞아요. 손실폭을 정해라. 정의. 이런 말들도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있죠. 마이너스 3%. 제가 책에는 마이너스 5%라고 해놨는데 마이너스 한 3% 되면 무조건 팔 생각을 하시죠. 저희가 이제 시세 차익 얘기는 이제 지금 계속 하고 하는 있었으니까 그럼 배당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사실 배당주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분들은 배당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저도 안 마찬가지예요. 하세요.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깝고 억울할 때가 있죠. 오래 갖고 있으면서 저 배당도 못 받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세금은 내더라도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배당 고물을 갖고 가는 게 10조 이상인 거로 알고 네. 있거든요. 10몇 조가 돼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도 4조, 5조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 근로자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도 외국 주식 투자해서 배당 고물을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 외화벌이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요즘에는 기업들이 이제 친주주 정책으로 인해서 주주 친화 정책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이제 그 배당을 조금 높이려는 그런 많이 추세죠. 늘리고 최근에 분기 배당 하는 데도 그런 굉장히 경우도 많아졌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네. 26일까지 갖고 있으면 네. 이제 배당을 받으니까 26일 배당하고 27일 날 배당 낙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당을 그냥 배당 받는 것보다 네.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받고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당주를 투자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없고 배당은 이 기업이 지난해 배당을 얼마 했다라는 거를 이제 대부분. 캐치를 한 다음에 네. 주로 IT 업종 그러니까 내년에도 장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배당을 조금 하더라도 항상. 그러면 지금 이제 대부분 배당주 투자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배당주들 있잖아요. 통신주, 금융주,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선주. 최근 들어서 보니까 우선주 테마가 또 들썩들썩해서 조금 사실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아니라 저는 그런 주식 안 해요. 저는 통신주는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네. KT 같은 경우도 배당을 엄청 많이 하는 많이 거고 주죠. 전통적으로 거기는 뭐 영업이익의 30% 이상인가? 네, 배당 그러니까, 성향이 굉장히 높죠. 되게 통신주들 높아요. 중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기업이고 그런데 우선주는 절대로 안 하고 일단은 저는 이제 거래량이 작은 주식은 무조건 안 하거든요. 우선주가 거래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품절주라는 거 이런 거는 황금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 작은 거는 저는 무조건 배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부동산 값이 높잖아요. 맞아요. 평상시 거래량보다 거래가 좀 활발한 주식들, 주식수가 많아서 단순히 활발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선호도가 관심. 높아서,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매수 매도가 빈번한 주식들이 오히려 주가가 잘 안 떨어지고 기업이 활동적인 거란 얘기죠. 그런 기업에 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주 중에 그렇게 혹시 보고 계시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원래는 기아 같은 회사를 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 가격 대비해서 기아가 배당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이 싸면은 괜찮은데 요즘에 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 고점까지 왔거든요. 연고점까지 와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올해는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날짜가 사실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배당주는 사실은 이제 주가 상승도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이 시기가 사실은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뭐 전날에 사도 그 다음에 안 떨어지겠다 싶으면 괜찮은 건데 제가 이제 여러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삼성전자가 재작년에 배당락되기 전에 82,2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75,000원 못 넘고 있죠. 7만 오늘 또 이제 네. 몇백 원 빠졌는데 7만 네. 3천 원이 안 되거든요. 배당 좀 받자고 해가지고서 2년 전에 사신 분들은 네. 그때 못 팔았으면은 네.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죠. 배 아프죠.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꼭 그 배당 받는 것보다 그 이후의 주가 앞으로의 지금, 주가 상승이 오는데 배당을 주는 애들.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노력을 더 하시고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이제 받는 게 좋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책에서 보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단기 투자였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방송에서 뭐 주식 전문가라 피고 이렇게 뭐 사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제 성향 자체가 단타를 좋아하지는 않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단타 추천하시는 분이 사실 거의 별로 없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단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단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이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게 네, 과거에는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투자에서 네. 원래는 그 주식 투자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은 기업 성장에 맞춰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자가 성장할 기업에 투자자의 돈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가가 기업을 잘 일으켜 가지고 과실이 생기잖아요. 그 과실을 그 나눠주는. 투자자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이제 나누는 방법이 배당하고 시세 차익이에요. 네. 회사가 어차피 좋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테니까는 그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중장기 투자 그동안에 많이 선호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 몇 %로 봐요? 지금 뭐 1%대 얘기 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있고요. 보통 전문가들이 내년에 2.1% 좋으면 한 2.3% 정도를 보거든요. 1%대 후반을 보는 네. 쪽도 있고 2% 성장이라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평균적으로 3-4%는 네.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역성장이라는 말이랑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지만은 기업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 PF 쪽도 되게 자금 사정이 나쁘고 그래서 건설 장난아니에요. 정도로 되게 어려운 것처럼 네. 그럴 때는 중장기 투자할 종목 찾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역성장을 그렇죠. 하는 기류인데 중장기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 과거의 관념이나 고정관념 가지고서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수익 나기보다 손실 나기가 쉽다. 손실 나기가 쉬운 거죠. 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더 이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가 능사는 아니다. 그렇죠. 아, 그게 대세는 아니다라는 얘기.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중장기 네. 투자를 해서 천천히 네. 올라갈 주식들 그런 거를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 저한테 질문도 제가 많이 받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섹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장기로 보는 섹터와 단기로 보는 섹터가 따로 있으세요?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계좌가 따로 있죠. 예. 중장기로 보는 섹터를 담아놓은 계좌. 아 그렇죠.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뭐 하는 계좌. 예. 그럼 여기에 뭐 담아 있어요? 아 거기에는 이제 지금 저기 네. 좋은 주식들 온 디바이스 관련 주식, 온 디바이스. 예. 네. 주로 이제 칩 관련 주들, 뭐 그런 주식들. 그쪽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장기라고 하면 네. 그게 조금 됐어요. 6개월에서 한 8개월. 중장기의 그 기간을 기간. 6에서 8개월로 보시는 거죠? 길으면 8개월. 길면 8개월. 아, 한 반년 정도 짧으면 봐라. 그 정도 외에는 중장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단기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한 보름까지, 보름 정도. 2주 최대. 정도까지, 어. 2주 정도까지는 이제 단기 투자라고 이렇게 일주일 봐도 되고 경고 걸린 종목 있잖아요. 네. 과일 그러면- 종목. 그러면 경고가 해제되는데 10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10일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그거를 중장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맞아요. 단기 투자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도 단기 투자로 봐야죠. 최근에 단기로 보시는 섹터가 있으십니까? 역시 그 온 디바이스 쪽. 여기도 온 디바이스. 아 그렇죠.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보면 올라가는데 꽤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올 초에 13,000원 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6만 원 정도. 올해 가장 큰 수혜주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네. 뭐 올 봄에 8,000원, 9,000원 했는데 4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3만 원, 3만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단기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300% 네. 이 정도씩 올라갔으니까 300%, 네. 400% 올라간 네. 종목들. 내년에도 이제 그런 종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산업이 확장되고 집중되는 쪽. 그러니까 여전히 칩 쪽을 많이 보시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HBM이 이제 어찌됐건 많이 확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게 온디바이스랑 CXL로 넘어갔고 근데 여기가 되면 이제 기판도 따라가 줘야 되니까 그렇죠. 대면적 기판이 필요하고 역시 해석을 잘하십니다. 탁월한 그 진행자요. 그래도 또 이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카카오가 지난번에 되게 나빴잖아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4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5만 한 3천 원 정도 하거든요. 네. 5만 4천 원까지 갔다.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왔어요. 네. 꽤 괜찮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섹터라고 해가지고 쳐다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 시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기는 상황에 내가 변해될 중장기로 수 있다. 샀어. 중장기로 샀는데 벼랑을 올라가. 그러면 그냥 또 팔아야지. 예.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선취매인데, 그러니까 몇 개월 뒤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주식을 노려본다고요. 근데 그게 뜬금없이 산지 얼마 안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을 했지만 의외로 뭐 바뀔 수 벼랑으로 있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상황 그러면 바뀔 수 있다. 일단은 팔아버리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을 낸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하고 2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도 질문할 게 많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저희가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